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8일 밤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국민의힘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매우 중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뭐냐,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당선인한테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리고 이 국민투표 회부안은요, 바로 어제 신평 변호사가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내가 헌법학회 회장했다. 이 헌법에 말하자면 우연성이 없다. 그러니 국민투표에 회부하자. 바로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이게 신평 변호사의 제안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양한 지지 지원 활동을 해온 그런 변호사죠.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이 국민투표 회부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요, 이 방법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 회부하면 된다. 그러면 최선의 비용으로 국민의 뜻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참 묘안이다, 신의 한 수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선관위가 이제 죄를 뿌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거는 딱 이 선관위 주장을 보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관위 주장으로 보면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법조계에서는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이것을 2014년도에 재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그래서 이 법이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재가 말이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14조 1항은 뭐냐면요, 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거소 신고가 국내에 되어 있어야만이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 조항이 바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인데,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참정권을 제한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연 판결을 냈는데요. 그때 우연 판결을 내리면서 이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 조항, 이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을 15년 말까지 말하자면 바꿔라, 이 법을 고쳐라, 이렇게 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15년 말까지 정치권에서요, 이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헌법에 맞도록 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16년 1일부터 사실상 이 법은 이제 무효화됐습니다. 효력을 상실했어요. 당시 그래서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서 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법 개정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1월 이후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선관위의 오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는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발표한 오늘 입장을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서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거 뭐 똑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을 빨리 뜯어 고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장제원 비서실장 뭐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냐면요,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부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선관위 입장과 관련해서요, 법조계에서는 국민투표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는 이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 즉 헌법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방외교 통일, 기타 국가 안위 관련 중요 정책 붙일 수 있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또 다른 또 이 법률가들은요, 과연 이것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까지 안위에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힘들다. 예, 이러한 또 이 측면에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러한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대검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대검에서는 이거는 우연 소지가, 일단 검사하면 우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법률 투쟁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말이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유력한 대책으로 지금 대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우연 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는데, 이 우연 소송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될 때만 우연 법률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우연 심판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연 심판을 대검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쪽으로 대검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 법대, 서울대 즉 로스쿨 학생마저도 지금 이 게시판에다가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이거는 도대체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실명을 전부 올려놓고 있어요. 게시판에다가. 자, 그래서 이 게시판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 그리고 이 민영배 의원의 의장 탈당 꼼수, 그래서 이번 법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민영배를 탈당시킨 후에 야당 몫의 안건 조정 의원으로 앉혔는데,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수기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요,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도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인데,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왕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이 수용했던 중재안을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면서요, 정치 권력을 향한 칼을 치우는 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최대 목적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 그러면서요, 의원 명단 전체를 첨부했는데 이 해당 글은 100개가 넘는 추천수를 기록했고, 일부 학생은요, 의견 남겨줘서 감사하다, 수사지휘권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OECD 측에서도 이 법무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검찰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OECD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OECD에는요, 검사가 파견됐지 않아요. 자, 이런 가짜 뉴스를까지 들이대면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요,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어요. 도대체 국회가 어느 세상, 어느 시대의 국회냐? 부끄러워하거나 반성 없이 어깃장을 놓고 선진화법을 여기는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다. 이게 누가 누구를 참 비판해야 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사안이 지금 되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JTBC 대담에서요, 집무실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비판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여론 수렴도 없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번개꿀에 콩고 먹는 식으로 졸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 여론 수렴은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론 수렴 낳는다, 100년 대계인데 이거를 가지고요, 법조계에서는 그래? 그러면 검수한박, 74년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한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여론 수렴 없이 이거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비꼬는 조롱의 이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요, 황당하다, 황당하다, 이러한 좀 비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이나 검수한박 졸속 입법이나 둘 다 잘못인데 선택적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다. 자,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 둘 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론은 반대가 훨씬 많아요. 이 NBS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검수한박,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가 50%고요. 찬성은 39%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4월 내 임시국회 처리한다, 반대가 65%나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왜 여론 수렴을 하지 않는지,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추미애 장관이 거의 대선 지난 3월 8일 이후에 약 50일 만에 처음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지금 온라인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응원하는 분들, 지지자들이 응원글을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추미애가 오는 SNS 활동은 뭘로 시작을 했느냐?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가 조국과 관련된 이 글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글은 어떤 글이냐? 바로 그대가 조국이라고 하는 그 영화사가 올린 공식 계정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사가 올린 이 공식 이 계정에서 올린 이 글 내용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오보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4월 25일 001보 보도 중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 라고 말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한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렇게 이 게시물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가 조국의 티저 예고편을 본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시태그 영화관은 영화관에서, 해시태그 사운드 좋은 영화관에서 보십시오. 해시태그 그대가 조국 등의 내용이 이 게시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느닷없이 이 오보를 이런 공유 그대가 조국이라고 하는 공식 계정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뭐냐? 본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한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SNS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게시물은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410명이 넘는 인원의 좋아요를 이끌어내면서 지금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추미애 팬덤층의 응원이 잇따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요, 계셔서 희망을 봅니다. 민초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와, 추장군님이시다. 갑자기 설레임이, 건강하시고 빠르게 복귀하세요. 닭전 같은 어린 수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응원하고, 또 다른 네티즌은요, 미애 누나 사랑합니다. 나타났다 추미애님. 한동훈 법무장관님을 하루빨리 또 차기 대선 후보로 키워주세요. 추미애 언니 응원합니다. 수구적배 언론들은 누가 믿습니까?
어쩌다 문재인 같은 머저리를 만나 온 가문이 도륙을 당했을까? 보수가 보도답지 못하니 온 나라가 힘들구나. 대한민국은 몸살 중.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민주당에는 진짜 민주당의 추미애가 필요하다. 추대 보고 싶어요. 그저 현실이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현실입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국회의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추미애님 조국을 향한 정의의 모습에 반했어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조국, 추미애, 이재명 세 분이 희망입니다. 와, 이거 대단한 팬덤들의 열렬한 응원이네요.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왜? 추미애가 누굽니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윤석열 당선인을 쫓아내려다가 먼저 쫓겨난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그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온갖 희생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추미애와 그 팬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더 이상 좀먹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필리버스터가 12시기 때문에 종료가 됐는데 또 이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저도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을 부탁드립니다.